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각 부처 장관들을 연이어 만나서 점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안보부처 장관들 만난 거죠. 네. 어제 사회분야 장관들 만났고요. 지금 일단 이해찬 대표가 왜 지금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목적, 의도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이제 국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회가 돌아가야 국회를 통해서 정부 여당의 정책적 성과도 낼 수 있고 법안도 통과시키고 추경도 해야 되는데 국회가 뭐 좀 한국당 때문에 저희가 봐서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외투쟁으로만 돌았고 또 장외투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복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네. 각 부처에서 착실히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들 같은 경우 좀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동료 생각합니다. 점검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 여당의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각 부처의 장관들을 만나서 네. 이런 부분들의 정책적 성과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요. 또 민생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저희 정부가 이제 민생을 챙기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부 각 부처별로 재정들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국민들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넓게 보면 당정 협의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는 예.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은 이해찬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가 차관들 좀 한 7개 부처였나요? 그렇죠. 좀 불러서 회의 좀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와서 좀 분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상가집에 와서 뭐 축배 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당 대표의 행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동의할 뭐 당정 간 협의다 이것도 동의할 수 없고 당정 간 협의하면 오픈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저녁 뭐 점심에 비공개로 몇 명 불러가지고 하는 건 맞지 않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지금 이렇게 여야가 강대강 대치 속에서 얼마 전에 산불 강원 산불 그 논의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서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을 좀 불렀는데 오겠다고 다 해놓고서는 회의 5분 전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차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관, 국장, 과장까지 모두 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도 화재, 강원 산불 화재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거겠습니까? 그분들 그렇게 함부로 5분 전에 펑크 낼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나 어디에 무슨 뭐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이런 와중에 몇몇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런 식사를 한다는 여당 거는 대표가 세긴 그야말로 셉니다. 장관 세긴 세죠. 장관 군기 잡는 거예요. 그리고 관건 선거를 한다라는 관건 선거는 느낌을 또 어떤 의혹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여당 대표가 좀 신중하게 처신을 좀 해줬으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그냥 회의한다고 부르지 말고 상임위 열면 장관들도 불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국회 정상화 이런 면에서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 좀 불러서 좀 전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국회 정상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서로가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의원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서로를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정말 배려 없는 굉장히 모렴치한 행동이라고 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차관들도 다 못 가게 해놓고서는 강원 산불 회의에도 못 가게 해놓고서는 장관들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당 대표가 만나서 한다 이건 맞지가 않고요. 지금 저희 만남 성격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 장관들하고 이렇게 하하하 호호 웃어가면서 하는 이런 거는 지금 분위기상 정말 맞지 어쨌든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생 행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아까 관건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보도돼서 관건 선거 작전 짜는 게 있습니까? 다 그런 부분 안에서 그 언론에서 다 논의가 됐어요. 유은혜 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미세먼지 대비한 교육시설 내에 공기 정화기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추경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문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강원도 산불로 이런 체육시설 같은 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공개적으로 했고 언론이 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골방에 모여서 작전 짜는 과거에 한국당 전신 당에서 했던 모여가지고 관계기관 대책회의하고
뭐 우리가 남이야, 남이가 하면서 관건 선거하던 건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런 과거의 잘못된 기억에서는 저희 당과는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께서 지금 어저께 모셨던 장관들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공기청정기 이런 얘기 하려고 네. 과연 과연 부르면 식사하자 그러면 할까요? 당연히 답은 노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라 그러면 모름지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공기청정기의 추경 이야기는 이미 웬만한 사람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는 거는 시기상 적절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이제 지금 민주당 보면 참 측은해요. 지금 민생 경제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잘못을 한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한국당에게 지금 다 책임 전가를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이 안 돼서 민생이 엉망이 되고 또 추경을 안 되게 하는 게 한국당이다. 따라서 한국당이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건 자유한국당은 맞지 지금 않고요. 2020 네. 경제 대전환위원회를 만들어서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이건 네. 뭐 하는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소위 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파탄낸 게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번 지난 얼마 동안 장외에 네.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이제는 이것을 정책으로 대한 정책으로 녹여내서 소위 말하면 정책 경쟁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일자리, 뭐 노동, 각 산업 분야별로 다들 대안 정책을 마련해서요. 전문가들과 함께 대규모 아주 메머드급입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구성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내고자 하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올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이게 이제 법안으로 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10명 정도밖에 지난번에 징비록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징비록을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이제 제출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전문가들이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안 내려고 했습니다. 한 10명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도 자기들 이름을 내면서 대거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경제 민생 얘기하려면 일단 국회부터 들어와라.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를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장애투쟁을 하면서 경제 민생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을 한번 볼까요? 네. 한미 동맹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정상회담 통화록을 외교부 후배를 정말 압박해가지고 받아내가지고 공개해가지고 한미 간의 신뢰도 무너뜨리고 또 법적 처벌까지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 위기라고 하면서 추경 이런 것들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총선용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정거래 법들에 대해서는 심의조차도 안 합니다. 추경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에서 심사조차 거부된 사례가 없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요 시절에 2015년과 16년에 국회 와서 추경 시경 연설을 2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했던 것은 추경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국회 협조를 부탁을 했었던 거를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됐다 그래가지고 경제 외롭다 그러고 민생은 참혹하다 그러고 현장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경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 않고 정쟁만을 하고 자꾸 뭐 대권 코스프레하는 그런 듯한 행동만 하는 것은 저는 절대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짧게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보니까 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막말 논란이 있어가지고 한국당에서. 네. 그전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과도 하고 당부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거의 경고 수준으로 좀 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 차명진 전 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뭐 그 막말하기 전에요. 네. 그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 거는 강효상 의원이 그 전화가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미 동맹 무너뜨린 거는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말 듣고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내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민생 경제는 추경을 안 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52시간 무차별적으로 시행해서 생긴 거라는 거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제 제발 좀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국회 매일 들어오시라고 그러는데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열 수 있도록
좀 통 큰 결단을 해서 이제는 정말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국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알겠고요. 여당에서도 좀 마음을 열고 진정성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막말에 대해서는 뭐 당대표 한교안 대표는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세요. 일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달을 가리켰는데 왜 손가락만 보느냐, 뭐 아니면 언론 환경이 어떻다 이런 변명 일체 안 하십니다. 국민이 평가합니다. 막말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막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게 사이다 발언인지 막말인지는 국민이 평가합니다. 민주당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막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그런 막말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당대표께서도 그걸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또 사과를 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심사 일원해라. 네. 그다음에 충분히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고 3번 생각, 3, 4 일원하라라고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차명진이 되었든 차명진 전 의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막말을 하신 분들께서는 반성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강병원 대표 의원께 마지막 발언 기회 입장입니다. 드리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성교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당직자들한테 욕설을 해가지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좀 준엄한 경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취재 환경에서도 어쨌든 그 국민들에게 이 정치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기자들이 걸레질을 한다라고 그런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가 없죠. 5.18 망언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하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그런 끔찍한 말을 했던 차명진,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도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습니다. 이거는 격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갈 때마다 태극기 모독부대들이 너무너무 신나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결집이 되거든요. 우리 태극기 모독부대를 대변하는 거는 자유한국당뿐이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이 솜방망이 징계를 통해 차라리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 어정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의원 두 분 말씀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